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미라클레드의 김정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교과 전형의 이제 구체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2015학년도 이후 이제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수행평가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랑 또 컨설팅 상담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모의고사 합격 점수가 이제 안 나올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어디다 잡아줄 것인가. 무조건 수시라고 해서 이제 높여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2015년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은 목표가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게 이제 큰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라는 거는 그냥 뭐 문과라고 해서 사회만 잘하고 이과라고 해서 뭐 과학만 잘하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에서 이제 전체가 좀 균형을 맞춘 아이들을 고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제 뭐 일부 대학에서는 전과목을 이제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 수행평가입니다. 예. 수행평가가 뭐냐면 요즘 뭐 수행평가 학교마다 40에서 50%를 차지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거기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좀 레벨이 예. 그러니까 좀 높게 하고 좀 심화된 공부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뭐 특별하게 뭐 대학 교과서에서 찾는다 이럴 필요는 없고 예. 그럼 이제 과목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 좀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야 되니까 예. 지역인재든 학교장 추천이든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그것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더라도 과목 내에서 좀 자기가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그런 예.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능 최저 맞추는 겁니다. 이제 저도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거 많이 봤고 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 일부 대학에서는 충원율이 뭐 몇백 %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공부하는 게 지금 크게 어렵다. 그래서 뭐 수능을 따로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 수학 같은 과목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예.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뭐 예. 이제 뭐 약간은 바뀌겠지만 예. EBS 연계율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한다면 예. 그 수능 최저 또 뭐 2등급 2개 또는 뭐 3등급 2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맞추는 거는 뭐 좀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추천자 전형이기 때문에 예. 그냥 내신 공부만 잘하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 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는 추천자 전형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반장이라든지 뭐 탐구 활동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지역 인재 중에는 경우에는 면접도 있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 예. 그 면접 훈련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부담은 조금 늘기는 했어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님이 이제 막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과거에 이제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도 이제 구체적인 건 상황 이제 돼봐야지 알겠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인 대학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수능 최저가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사실 그 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또 급작스럽게 막 완화시킨 대학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계속 유지가 될지 이제 그걸 좀 봐야겠는데 이제 이 표를 보시고 이제 문과 이과로 이제 나누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근데 요 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끝난 수능에서, 이제 수시에서 보면은 정시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예. 수시에서 선발이 안 돼서 정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봤을 때 뭐 많은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물론 다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모든 전형이 교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저를 못 맞춰서 넘겨버리는 경우도 곧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수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1차적으로 면접이든 뭐 교과든 뭐 어떻게든 여러 가지에서 뽑아놓고 최저를 맞추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충원을 하는데 나중에 뽑다 보니까 원래 있던 교과 성적이라든지 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서류 내용들이 별 볼일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그냥 바로 정시로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25%까지 이제 증가하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공부들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알려면 앞으로 이제 예측을 하려면 사실상은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대학들이 바뀌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변화가 조금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연세대나 서강대, 성균관대는 작년까지 교과 전형이 실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실시가 돼 더 있는 것도 있고 일단은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서강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서 합 6등급. 그러니까 이 3개를 맞아라 이거죠. 뭐 한 과목 1등급이어도 되겠지만 자, 요거 맞추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전형들이 뭐 여기서 지금 소개된 높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중위권 대학들도 최저 기준은 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작년도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웃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내신은 상당히 좀 괜찮은 친구인데 학교에서 뭐 조금 자기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자기는 이제 아동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탈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 안 맞죠.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전략적으로 교과를 밀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 2개를 맞을 수 있다. 근데 못 맞았어요, 수능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과목이 이제 사탄 과목인데 그 사탄 과목 1등을 맞는 바람에 어떻게 해가지고 최저를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과 전형을 해서 수능 최저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나 해서 정시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한다. 나는 1, 2학년 때 관심 없다가 3학년 때 수능 공부한다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12년 동안 공부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뭐 1년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다는 건 약간 도둑놈 싶어 아닌가. 그렇게 되고 1차적으로 뭐 2등급,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 2등급 합 5. 근데 영어가 공통으로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준들을 좀 맞춰주고 아마 제일 까탈스러운 대학이 아마 고대고 그리고 중앙대도 조금 까탈스럽죠. 이 3개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라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단순히 내신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상위권, 소위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 대학을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수능을 꼭 챙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방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많은 그렇죠.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거는 지역에서 그 지역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대를 간다면 충청도, 충북, 충남, 뭐 대전, 세종시까지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동네에서 내신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추천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부분도 조금 관건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추천서 반영 비율이 좀 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주 뭐 0점 몇 점 가지고 싸움을 하는 친구들끼리에서는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단순히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능 최저도 꼭 이제 살펴봐야 되고 본인이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오늘도 학교계의 지름신 김정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